화천대유 이름이 너무 좋네요. 좋은 이름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천명입니다.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사건, 저는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화천대유, 화천대 주역회의지 않습니까? 처음 회사 이름을 듣고 역학하시는 분이 회사명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화천대유는 주역에서 매우 좋은 괴상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인지 연일 의혹과 진상 보도가 되면서 대선 전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온갖 법조인, 정치인, 정재계 고관대작들의 비리로 얼룩지게 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역의 괴사 효사를 통해서 화천대유는 무엇이고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되어갈지 주역 풀이를 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괴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개의 효,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 있죠. 이 6개의 효가 합쳐진 것들을 말합니다. 효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 하나의 효가 가진, 이 하나의 막대가 가진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은 것이 이제 효사라고 하는데요. 화천대유는 주역의 64개 중에 한 개를 말하게 됩니다. 자, 주역을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래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역은 이렇게 8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8개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이렇게 이제 이케와 건케, 이것은 불이고 이것은 하늘인데 화케와 하늘케가 만나서 이제 이런 화천대유라는 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주역 64개인데요. 14번째 괴, 여기에 이제 화천대유라고 적어져 있죠. 14번째 괴가 화천대유입니다. 주역의 괴를 보면요, 대유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유는 크게 형통하다. 크게 형통하다는 말은 크게 소유하고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대유캐는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왜 크게 드러날까요? 이 화캐와 천계, 이 불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만천하에 크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공자님께서 화천대유계에 주석을 붙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초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효사를 말합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는 무교해 비구 간칙 무구라. 상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지 아니하니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구라는 것은 뭔가 이제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려워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허물이 없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구이는 대거 이제 유양무구라. 그래서 이효는 짐을 싣고 가는데 갈 곳이 있으니 아무 허물이 없으리라.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역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정자리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큰 짐을 싣고 간다 한들 이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삼효가 되는데요. 자, 삼효를 읽어보면, 자, 구삼은 공영 형우천자 소인불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효는 이제 제우자리가 되는데요. 천자에게 조공을 드린다 이런 뜻이죠. 천자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왜 소인은 불국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삼효의 의미를 보면은 오효는 이제 천자짜리가 되고요. 삼효는 제우짜리가 됩니다. 제우가 천자에게 뭔가를 이제 바치는 상을 의미합니다. 이 삼효라고 하는 것은 강명, 밝고 강한 것인데 정을 얻어서 위로는 이제 오효를 계승하게 되죠. 사효짜리는 승지, 황제를 보필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삼효자리는 이제 제후자리가 되는데, 제후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봉토를 잘 다스려서 천자에게 이제 조공을 보통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인의 세상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혼자 누리지 않고 천자에게 올리는 거, 상영하는 것은, 그것은 대의로 살아가는 것인데, 대인의 의리이고 그것이 이제 군자의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계는 대인의 어떤 의지로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게죠. 그러나 만약 이제 소인이 화천대유의 계를 쓰면은
소인은 그 위치에서 이제 처해 있다면은 이제 부정한 마음으로 이 천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에게 배분하지 않고 이 봉상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니, 봉상 이제 받들어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른다는 거죠, 소인은. 그래서 불국하다. 그래서 불국은 분응인데 천자께 상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자, 재우는 뭔가 이익이 났을 때 백성을 위해서 먼저 덕을 베풀고 백성이 먹고 살기 편하게 한 이후에 천자에게 상영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소인들은 백성의 이익은 일단은 무시하고 무조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올리려고 하니 이것은 흉하다. 그러므로 하천계유에게는 윗사람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상활 공자님이 말했죠. 공영, 형유, 천자, 소인, 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상전에 이르기는 제후가 천자께 조공을 드린다고 하면 소인은 해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인이 뭡니까? 소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소인이죠. 그래서 공자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대유의 세상에 올바른 군자의 도리와 처세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위로는 천자께 상영하는 것이 나라의 복됨이니라. 그러나 소인의 분은 오히려 나라에 막대한 해가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화천대유는 모든 것이 환하게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지만 대인이 대의를 위해서 사용하였을 때 그것이 이제 크게 형통한 것이지, 소인의 이런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크게 허물이 생긴다는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자, 판교 대장동 사건은요, 화천대유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온갖 뇌물과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크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대인의 도가 아니라 소인의 도를 따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백성을 위해서 사업을 한,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인 그런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형통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있다면은 크게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화천대유가 뒤집어지면 수천수가 됩니다. 굉장히 암울하게 막혀있는 세상인데, 암울하게 막혀있는 상황인데, 수천수는 오효가 주가 되므로 이게 이제 천자짜리가 되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차기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비리와 뇌물을 먹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크게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천대유 이름이 너무 좋네요. 좋은 이름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봤습니다. 쌤통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